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제가 단순하지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 회원 정현님이신데 이분이 꾸준히 그냥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에, 그죠? EDGC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래생명 자원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요. 그죠? 그래서 밤마다 강의해 주시잖아요. 좋은 강의 듣고 수백 개 그래프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대응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대표님 강의 듣고 제 힘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뭐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잘 하시는 거죠. 그죠? 제가 감사하죠.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 자기 툴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논의하는데 매매 툴을 지극히 뭐 특별한 매매법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상식 수준에서 제가 얘기하면 늘 얘기하지만 또 뭐 내공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상식 수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고점을 가기 전에 누가 팔아치우는 거죠. 그 팔아치우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만큼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던진다고 하는 추정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반대로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상승이, 그러니까 그 저점보다 내려가기 전에 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의미가 있으니까 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하락이다, 가치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악재도 만나고 또 호재도 만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거고 우상향으로 간다는 게 원래 기본적인 거죠. 물가 상승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씩 성장하는 게 그냥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 정도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 어찌 보면 주가의 흐름은 이런 정도로 가주는 게 기본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 유지한다는 게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재도 만나고 그게 어려워지지만 다시 또 물 만난 고기처럼 어떤 그 업황에 호조가 있어서 기업에 돈이 벌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종목들은 그다음에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종목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엔 돈의 흐름의 방향이 상승으로 틀어진다는 거. 돈의 흐름이 그대로 상승으로 유지된다는 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고가가 낮아진다는 의미. 반면에 저가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이 안에는 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자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로 쭉 한번 볼게요. 안트레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안트레젠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기 쭉 뽑아 놓은 것을 한번 볼게요. 예를 보면 월봉에 일단 눈을 돌려볼게요. 작년 3월서부터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가요.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월봉상. 그러니까 월봉상 흐름을 우상향으로 틀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이 흐름을 가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올려놓고 주가가 내려와서 왜 여기가 중요하냐고 물으면 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자리를 뭐 펀더멘탈 다 빼고요. 이런 자리를 기술적 분석에 의한 중요한 가격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 대표가 늘 얘기하는 거 뭐냐면 교과서처럼 나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서 서칭을 해보는 거죠. 어떤 내용을 서칭을 해보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런 거 매칭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트로젠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보면 이렇게 안트로젠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안 좋죠, 별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주가가 여기서 함부로 사는 것보다는 돌리는 거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얘는 이 상태로서 하락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받질 않아요. 사질 않아요. 돌리는 거 확인하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게 맞지 않을까요? 실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돌리는 거 확인하고 한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수급이 돼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제는 이 정도 빠졌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라고 하는 기술적 반등이 됐든 공감대가 형성됐든 비싸게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싸게라도 어떻게 계속 팔아나가려고 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고 보는 이유는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보는 거죠. 매일매일. 자, 그 다음에 셀리도 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저는 주식을 봅니다. 자, 셀리드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은 보면 일단 내려오다 멈췄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하장으로 교체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눌림을 줬는데요. 여기는 저항을 받았었어요. 그죠? 지지하 저항이고 이번에 내려왔는데 일단 서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셀리드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변화를 준 시점에 이렇게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의지만 있으면 내가 진입도 해보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요. 추이를 보는 거예요. 흐름의 추이를. LS 네트워크스 볼게요. 자, 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죠? 그리고 이렇게 처지긴 했으나 매우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 쭉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이게 반등을 한 이유가 이런 자리에 제가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돌리지는 아직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추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는 주의했던 건데 일단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살려서 돌리기 시작한다면 더 의미가 있고 이럴 때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다 관심 대상이에요. 저한테는. 자, 캐스텍 코리아를 볼게요. 예를 들면 얘도 지금 보면은 쭉 밀렸죠. 쭉 밀렸는데 현재 고점이 아직은 낮아져 이렇게 그죠.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흐름 속에서 그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여기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지점이죠. 저항을 받고 올라가는데 지지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죠? 내려왔던 이 자리가 무척 중요하겠죠. 변화를 준 시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깰 수 없는 마지막 자리인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을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를 한다라는 것이 그런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면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네트 볼게요. 한네트도 보면 어떻습니까?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오버슈팅이 났던 자리예요. 그죠? 저항을 받았었고 이렇게 지지를 받겠죠. 올라갔죠?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기술적 반등을 했느냐가 보면 이런 시야의 범위를 넓히면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내려오는 흐름이지만 시야를 높이면 이렇게 변화를 줬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 타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못 이기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의미가, 이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뚫어지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맨날 이거 보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교과서적으로 최근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간단했던 겁니다. 얘는 이 흐름을 깨지 않았죠. 이렇게 이우선은 그죠? 이렇게 흐름을 깨지 않았고 이니어 라인 쪽에 타고 들어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차피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던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눌림해 줬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변화를 다 줬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요.
이 자리를 깨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된 거죠? 눌림이 완성이 돼서 올라올 때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가 저항대였으니까 위쪽에 보게 되면 얼마냐면 가격이 4,600원 정도. 그죠? 그러면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 변화를 주기 시작한 기점을 보게 되면 아주 교과서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여기가 타이밍이 된다는 거, 저희 입장에서는. 요런 거를 제가 많이 쓰죠, 방법을. 아주 기본적이면서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뭐 특별한 종목을 분석해서 뭐 이렇게 아니라 흐름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흐름에 변화를 주는 시점,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형님이 하신 똑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미래생명 자원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면 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그 제리님께서 그죠? 여기 4,516원이 단가예요. 그럼 볼게요. 이분이 제가 감사한 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게 참 고마운 게 참 보세요. 4,500원쯤 되면 이쯤 되죠. 그죠? 보세요.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수익이 나는 구조를 됐잖아요. 그 이유는 딱 봐도 이제 알겠잖아요. 그죠? 왜 했는지. 여기는 교과서적으로 이 라인이 베이스 라인이 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지지했었고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받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시점에서 사신 거죠. 그죠? 보시면. 그래도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봉만 가더라도 여기서 변화를 준 시점이 타임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게 나오고요. 여기다 보면 그다음에 거래가 있었던 자리가 그 거래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돌파시켜 놓고 제가 늘 얘기하는 고점이 낮아지다가 동반해서 저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그 변화를 주는 시점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제니님께서는 미래생명자원을 이런 타임에서 아주 예술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셔서 이런 내용도 써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볼게요. EDGC를 볼게요. 교과서적으로 단순하지만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요. 지금 제리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 내려오다가 그죠? 내려오다가 변화를 주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틀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죠? 지금 그래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 단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여기가 되겠죠. 2차적으로.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추락을 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직 월봉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점은 지금 월봉에 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부분을 보면 머리를 들었던 지점이 여기가 보인 거고, 그거를 이제 월봉으로, 아니, 주봉으로 다시 그거를 이제 이동을 시켜서 보게 되면, 아주 교과서적이죠. 주봉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자리니까요. 그러면, 틀어져서, 그죠? 딱 넘기는 자리, 그리고 돌리는 자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추세는 아직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서 한 번만 출렁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걸리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분할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도 맞죠. 아주 지극히 얘기 드리면 교과서적인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보시면 3,400 매가가 3,448원이에요. 그죠? 딱 여기에요, 딱. 그러니까 딱 보면 이분이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갔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변화를 주는 그 타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아다리가 걸린 거죠, 제대로. 그죠? 그러면서 출렁출렁 올라가면서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뭐 제가 우리 정현님한테 늘 하는 얘기고 교과서적으로 하라. 이걸 뭐 공개 방송 했던 누구한테 얘기했던 다 알려줘도 굉장히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기본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논지로 보면요. 그런 논지를 봤을 때는 지금 그 종합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황 대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이게 흐름이 바꾸기 전까지는 아직 이걸 상승이라고 보지 말자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앵무새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죠? 앵무새처럼.
앵무새처럼 매일 얘기하고 이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 이건 하락 진행형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섣불리 예측하지 말자. 수없이 얘기하죠. 지극히 기본이고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강조합니다. 30년간 주가를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머리를. 지금도 이제 강의하는데 지금 삼성물산 또 올라오시는데 이분이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볼게요. 자, 이분이 지금 이 삼성물산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죠? 8.63%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봅시다. 이분 분명히 이 자리를 넘어가면 샀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제가 늘 하는 건데 이 자리를 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는 기점인데 여기서 일단 올라가는 타임을 보고 사도 되죠. 그러다 뒤로 미끄러지면 우리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올라가는 공간은 어디까지 보면 단순히 보면 이 선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선까지는. 여기 9,000원까지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그러다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타이밍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월봉에서도 머리를 들으려고 삐끔삐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삐끔삐끔 하고 있었는데 저점이 올라가고 이거를 되게 복잡한 구조로 보이지만 일봉을 봤더니 되게 단순하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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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그런데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올라갔어요. 밀렸어요. 근데 이 흐름은 안 깨요. 이렇게 수렴하다 머리를 들었어요. 그럼 사볼만 하죠.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이라는 개념을 보면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 1차적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쭈루룩 올라갈 수 있을 때 이게 뭐야 다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분할 청산에 나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편하게. 그래서 8% 그러니까 오늘 지금 18% 19%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 10% 올랐을 때도 샀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왜? 이게 무게가 실려가니까. 더군다나 아마 이 거래가 동반되는 거 보고 아마 타임이다 이건.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손절하면 되죠. 손절하면. 대응의 기준이 뚜렷하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지금 머리를 드는 아마도 월봉 그 다음에 주봉에 머리를 들고 일봉에서 머리를 드는 걸 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도 많이 얘기해서요. 여러분들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익혀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 매매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정연 여러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하락할 때도 저랑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분들은 여기서 정말 대응을 잘해서 잘 피해갔죠. 제가 늘 얘기했는데 이게 머리를 들고 해서 안 늦는다는 말. 그죠? 내려가서 확인하고 해도 안 늦는다는 말. 근데 이 시간이 너무 힘들 거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시킨 게 뭐냐면 이런 자리는 교과서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인버스죠, 인버스. 인버스 타면 되죠.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인버스로 수익을 잘 냈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매우 좋죠. 그분이 들어간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여기였고요. 제가 얘기한 자리가 2,800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반 정도는 타임상 청산이 된 상태가 되고요. 일부는 아직도 들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쪽 벗어나면 이제 이탈했다고 보고 버려버리면 되죠. 어쨌든 수익은 이만큼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현재 이렇게 반 잘못되면 이렇게 끊기는 거죠. 근데 더 먹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상승만 상품이 요즘엔 잘 돼 있잖아요. 뭐 ETF 상품 워낙 많고 방향성만 설정하면 얻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뭐냐면 하락에도 상관이 없어요. 해지에 되는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요. 눈을 돌려야 되겠죠. 주식,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기타 상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식은 상승으로 가야만 수익이 나지만 이런 구조들은 방향성만 맞추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예요? 손절이에요, 손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손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낭패를 보는 겁니다. 물리면
어디까지 물려요? 끝까지 물리고요. 그죠? 예, 왕창 물리고 그게 회복될 수 없을 지경까지 가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글자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그죠? 뭐라고 올라왔냐면 얘도 오늘 상승 초기 모습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제리님께서 이렇게 그죠? 예. 한 몇 년 됐죠? 이분하고 저하고도 제 강의를 듣고 그러신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하셔서 저도 보람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이렇게 쫙 찾아놔요. 이렇게 다 찾아놓습니다. 다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광명전기가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눌러보면 딱 보면 왜 찾아놨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이죠. 안 깨잖아요. 그럼 보세요. 임박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면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거래 한번 동반되지만 그날 타임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이런 걸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뭐 한미사이언스도 한번 볼게요. 한미사이언스는 왜 해놨느냐. 여기가 지지저항이죠. 여기가 지지했었죠? 올라갔다 지지했었죠? 매우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알아요. 뭐를 아느냐면, 이게 많이 끈다면 이 공간에 시간이 필요하구나. 타임이 이때 되는 거죠. 보시면 거래가 없죠. 그러면 저런 자리는 주봉에서 넘어가거나, 그죠? 월봉에서 넘어가거나, 일봉에 동시 넘어가서 거래가 터져준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요, 웬만하면. 그게 타이밍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힘내십시다. 힘내요. 그죠?